천만 서울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시민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다시 찾아와 주셨는데요. 앞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 서울 시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YTN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시청자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금년이 이제 딱 보름이 남았습니다. 서울시의회는 현장 속에서 시민 곁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그동안 다양한 일을 해왔고 오늘 여러분께 보고 드리게 돼서 대단히 즐겁습니다. 잘했으면 칭찬을 못했으면 질책과 따끔한 충고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장님. 이렇게 제가 의장님을 이제 두 번째 네. 뵀는데 오늘 두 번째 뵈니까 너무 반갑고 지난번에 의장님과 나눴던 이야기들도 다시 생각나고요. 예, 시계탑 복원했던 이야기 뭐 이런 것들 생각나서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겨울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2023년에 우리 의장님을 모시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뭐 내년에 또 모실 거지만 내년에 또 와주실 거잖아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시민 여러분 올해 가기 전에 이건 내가 꼭 의장님께 여쭤봐야 되겠다 하는 거 있으시면 질문 보내주세요. 우물정 0945 샵 0945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갑니다. 아까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칭찬과 질책 보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웬만하면 칭찬 위주로 보내주시면 소개하는 제가 마음이 더 편하겠죠. 자, 의장님 벌써 올 한 해가 다 가고 이제 12월도 절반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난 1년 한번 의장님께서 쭉 돌아보시면서 스스로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아무래도 아쉬움이 많죠. 저희들은 잘한다고 했지만은 뭐 누구든지 뒤돌아보면은 아쉬움이 더 많습니다. 우리 서울시에도 시민을 위해서 다양한 일을 했지만은 시민의 시각에서 보면은 부족한 게 많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의회는 나름의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늘 주창하는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의 비정상화를 정상화하는 데 심려를 기울였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기초학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고 특히 지난 11월 달에 기초학력 평가를 했습니다. 네. 마침내 했고 문해력 수리력 위주의 평가를 해서 결과가 곧 나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학생 인권 조례의 많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또 그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늘 주창하는 삼불 원칙에 입각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걸 감독하고 또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이러한 역할을 충실하게 해왔습니다. 또 저출산 전세 사기 문제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양하게 해왔습니다. 이렇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바쁘게 1년을 보내오셨습니다. 불효불급 불분명 불투명한 이 삼불 원칙에 따라서 예산 심의를 하겠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기억이 남고 있는데 지금 마침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이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건가요, 의장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의 어떤 방향, 목표 이건 어떻게 될까요? 예, 흔히 이제 11월, 12월은 예산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국회도 지방의회도 똑같습니다. 저희 서울시의회는 그동안 심의한 그 예산안을 오늘 오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네. 그 예산 원칙은 바로 삼불 예산 원칙을 입각해서 했고요. 참고로 서울시 내년도 예산은 45조 원 그리고 교육청 예산은 12조 3천억 원입니다. 작년 대비 양기간 합쳐서 3조 원 정도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긴축 재정이 됐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의회는 예산의 심의 방향을 첫째는 민생 안전, 두 번째는 시민 안전. 안전하도록. 네, 안전하도록. 그리고 서울의 미래를 중점에 두고 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생 안전 미래가 키워드군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민생은 당연하죠. 예산 규모가 줄어들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긴축 예산을 편성해 왔고 그래도 사회적 약자 계층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는 반드시 지원될 수 있도록 민생 예산에 중점을 두고 있고
안전에 관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아유, 지나침이 그럼요. 없죠. 네. 따라서 안전에 관한 것은 당연히 투자를 하고 그래도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경기가 좋아질 때 대비한 미래 투자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특히 도시가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도시는 항폐화됩니다.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심의하고 오늘 의결할 예정입니다. 오늘 의결하실 예정. 오늘 굉장히 바쁘신 날에 지금 시간을 쪼개서 나와주셨네요. 오늘 정말 좀 의장님. 분주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보니까 타이도 안 메고 오셨어요. 원래 이렇게 편한 복장으로 일을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 회의를 진행하거나 예. 행사를 갈 때 그때 넥타이를 착용하고 행사용으로 넥타이 하시고. 끝나면 바로 푸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맞아요. 일을 진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요. 타이도 안 하시고 뭐 팔도 소매도 걷고 하시고 보통 그렇게 하시는데 의장님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좀 제가 그려져 가지고 고맙습니다. 아유, 한번 여쭤봤고요. 지금 내년도 예산 말씀을 해주셨고 앞서 이제 서울시가 한 45조, 서울시 교육청 한 12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디 찾아보니까 재정 스와프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간의 재정 스와프 이야기던데 이거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서울시의회가 감시 감독하는 기관이 서울시청과 서울교육청입니다. 네. 그런데 서울시청은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서울시 교육청은 예산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형제끼리도 동생이 좀 부족하면 형이 좀 보내주지 않습니까? 아, 예, 근데 예. 그냥 보내주지는 않죠. 너 열심히 노력해서 갚아라. 우애가 좋은 형제들은 서로 그렇게 돕고 그렇게 하죠. 하죠. 따라서 재정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보면은 교육청 남아도는 3조 6천억을 그냥 은행 공고에 넣어둘 것이 아니라 부족한 서울시청으로 보내주고 시청 그 예산을 유효하게 사용하고 또 재정 여력이 있으면은 되돌려주고 하는 이것을 재정 스와프라고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그러시군요. 우리 이제 보통 나라 간에 하는 통화 스와프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같은 의미군요. 서로 재정을 교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97년 외환 위기 때는 통화 스와프 제도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나라가 엄청난 곤란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 반면에 2008년도에 닥친 세계 금융 위기는 한국과 미국, 한국과 일본 간의 통화 스와프를 해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는 지금 돈이 부족하니까 늘 은행에 빚을 냅니다. 네. 빚을 내면 또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그렇죠. 되겠죠. 그것도 다 서울 시민이 낸 세금으로 세금이고요. 갚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에 남아도는 재정을 서울시로 보내줄 수 있도록 좀 관련 법을 개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서로 재정의 어떤 불균형을 좀 해소하는 완화하는 그런 측면으로 그런 의도로 이걸 하고 계시고 이게 지금 통과가 된 건가요? 아닙니다. 그 법을 국회에서 개정해 줘야 되는데 그렇군요. 서울시 의회 차원에서도 이 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안을 냈고 또 17개 시도 의장협의회라는 법적 단체가 있습니다. 네. 제가 회장을 맡아왔었습니다. 거기서도 중앙정부에다가 이 법을 고쳐달라. 국회에도 보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아직까지 뭐 개정이 되지 않고 공감은 하는데 행동은 느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2대 국회에서 좀 기대를 해봐야 돼. 가급적이면 저는 21대 21대 국회 선거가 국회에서. 끝나고 시간적 한 2달간의 여유가 있는데 네, 네. 그때 좀 처리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처리가 돼서 재정 스와프가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간에 잘 이루어지면 서울시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생각하시는 거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학자도 네. 경제 관료도 정치인도 다 공감을 했는데 이렇게 실행하는 데는 좀 국회가 지금 네. 민생 국회인데 맞습니다.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다는 민생국회. 평가가 많죠.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게 민생국회인데 네, 예.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고요. 지금 서울시 김현기 의장님과 말씀을 나누는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이거 잠깐 전해드릴게요. 서울 지하철 8호선 복정역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됐다고 합니다. 역사 내에 5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상하행 열차 모두 무정차 통과시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또 올라오면 잠시 후에 뉴스에서 들으실 수 있을 거고요. 김현기 의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안과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서울시 예산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갖고 이제 생각하시는 그 부분이 아마 TBS 예산 지원 문제일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죠. 문제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맞습니다. 관심 있는 주제죠. 네.
그리고 TBS 예산 지원 폐지 시행일이 사실상 임박을 했거든요. 어떻게 오세훈 시장 6개월 연장을 요청한 상태라고는 알고 있는데요. TBS 미래는 뭐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뭐 저는 의장이니까 네. 늘 원칙적인 입장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 TBS에 지원하는 그 예산은 이제 중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통방송이 당장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산 지원이 없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TBS가 독자 생존, 독자 경영을 할 수 있는 길이 오히려 넓어졌습니다. 공영방송에서 민간방송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조직이나 단체,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면은 네. 새로운 목표를 찾아합니다. 네. 교통방송은 최초의 출범 시기에 시민의 교통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출범을 했고 그런데 지금 그 목적을 다 달성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교통방송의 그 작은 틀에서 벗어나서 큰 바다로 큰 강으로 나가서 정말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종합방송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교통방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시의회가 작년 11월 15일 날 처리했고 네. 시장이 작년 12월 초에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예 기간을 1년을 뒀는데 서울시청이 그동안 아무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기가 도래하니까 연장을 해달라는 뚱딴지 같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방학 기간 동안 팡팡 놀다가 개학할 때쯤 되니까 방학 연장해달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따라서 그런 것은 아주 잘못됐다. 시험 문제 열심히 풀지 않고 이렇게 엉뚱한 짓 하다가 종료 시간 되니까 시간 더 달라는 것과 뭐가 다름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제 서울시 예산안이 잠시 이제 의결한다고 오후에 의결을 하면 네. 예산안이 확정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TBS 지원을 위한 내년도 예산은 이제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한번 이병도 의원님께서도 나오셔서 서울시 현안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는데요. 당시에는 좀 어느 정도 논의의 좀 여지가 있고 의원님들 중에서도 좀 공강대를 그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 형성하는 좀 그런 분위기도 있어서 조금 더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연도 예산에 편성을 하려면 예. 일단 근거법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하려면 시장이 먼저 예산안 편성안에 예산을 넣어와야 됩니다. 시장은 넣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따르면은 편성을 하기 전에 출연 동의안을 예. 의회에 보내야 됩니다. 출연 동의안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네. 꼭 6개월 연장하려면은 시장은 법률안 제출권을 갖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내면 되는데 내지도 않고 11월 달에 가장정결로 의회에다가 연기 요청을 해왔습니다.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아주 집행기관의 그런 태도와 행태에 대해서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시 의회에서 시정 질문도 진행이 됐었는데 이 시정 질문에서는 요즘에 진짜 정치권에서 최대 화두가 된 이야기죠. 서울 메가시티안 더불어서 김포시의 편입 문제까지 언급이 됐었습니다. 메가시티 논의를 통해서 지방 소멸 문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청취자분들도 질문을 주고 계셔서 6976번님이 김포 시민입니다. 주 생활권은 서울이고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해서 의장님 생각이 궁금해요. 라고 또 우리 청취자분들 질문을 해주셔서 서울 메가시티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장님? 도시의 물리적 규모를 넓혀가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제가 최근에 도쿄를 방문했는데 도쿄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의 경쟁 도시인 도쿄와 또 우리와 많은 거래를 하는 베이징, 상하이 다 이렇게 넓혀가고 있는 것은 시대적 네. 추세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의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또 검토해야 할 것은 또 있죠. 예. 예를 들어서 메가시티를 주창하는 반면에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은 인구 소멸 문제에 맞습니다. 직면해 있습니다. 예. 지방에 가면은 도시가 소멸할 직전에 있습니다.
이 명제하고는 또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메가시티 도시의 지나친 확산 이것은 지방 도시하고는 배치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고요. 방금 그 시민께서 질문해 주신 행정권역과 생활권역의 맞습니다. 불일치 예. 소위 미스매칭은 예. 당연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필요한 것과 상충되는 부분을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해서 우리 서울시 의회도 앞으로 방향을 잡아나갈 계획이고요. 그래서 서울연구원에다가 이 문제를 의회 차원에서 검토를 시켜놨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 세계적인 추세이고 방향에는 공감은 하시지만 어떤 영역에 대한 충분한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각 분야에 그렇습니다. 각 뭐 살고 있는 그 각 시민들에게 연구와 분석을 충분히 해야 된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예요. 이걸 그렇죠? 뭐 단기 과제로 추진하는 것은 조금 생각할 부분이 장기적으로 있고요. 아주 바라봐야 장기는 되네요. 아니지만 중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한과 동시에 도시의 건전한 발전 또 지방과의 균형 발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올해에 또 화두가 있었군요. 올해 참 화두가 많았군요. 학생 인권 조례 폐지한 이야기도 의장님 나오셨으니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폐지를 두고 의회 내에서도 여야 간 갈등이 좀 있었던 주제이기도 하고요. 또 얼마 전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서울시의회 학생 인권 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서 좀 숙고해달라 이런 요청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의장님 학생 인권 조례안 폐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학생 인권 조례 폐지안은 우리 시의원이나 정치권에서 접수한 것이 아니고 네. 시민단체에서 주민바람법에 의해서 약 6만 5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 폐지 조례안입니다. 우리 의회는 그게 접수되면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서 네. 의장이 의회에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걸 제가 했고요. 네. 그동안 1년 가까이 논의와 심의를 거쳐왔는데 최근 여야 간의 합의를 거쳐서 일단 폐지 조례안을 상정 처리한다는 것은 합의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진보 시민단체 등이 학생 인권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자는 그 주민바람법에 의해서 서명을 받기 위해서 서울시의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줬고 6개월 안에 2만 5천여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와야 유효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못 받아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폐지하고 난 다음에 제정에 대해서는 동력이 좀 상실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방의회법입니다. 이 지방의회법 같은 경우에 국회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입장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지난번에 그 서희초 사건으로 인해서 교원들에게 설문을 한 결과 학생 인권 조례가 교권 침해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분이 83%가 넘습니다. 교사들 중에서.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네, 말씀을 학생 인권 드리고요. 조례 폐지안에 대한 말씀 예. 덧붙여 주셨고요. 그다음에 지방의회법은 잘 알다시피 국가에는 근본법인 헌법이 있고 네. 그 헌법에 근거해서 정부 조직법도 만들고 국회법도 만들고 합니다. 네. 지방자치에서의 근본법은 지방자치법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국회법이 있는데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이 없습니다. 운영에 애로가 있다는 것은 당연히 알 수 있고요. 지자체에 예속이 돼 있군.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근거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예속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인사권, 조직권, 재정권, 감사권 다 거기에 예속이 되어 있는데 인사권만 작년 1월 1일부터 일부 독립이 됐습니다. 따라서 건전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설정이 될 수 없고요. 체크 앤드 밸런스라는 그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아직도 집행기관에 예속되어 있는 형국입니다. 따라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의회법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한결같은 의견이고 지난 9월 19일 날 제가 지방의회법을 성안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발의해 줬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방의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지방의회법 발의하셨단 말씀 네, 지금 국회로 그렇습니다. 넘어갔고요.
어휴, 시간이 30초밖에 안 남았어요, 의장님.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올 한 해를 쭉 돌아봤고요. 2024년에 분명히 계획을 갖고 계실 텐데요. 핵심적인 2024년의 계획 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민의 삶을 보살피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큰 의무고 해야 할 역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민의 삶인 민생 그리고 시민과 직결된 안전 그리고 도시가 성장하는 미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일을 할 계획이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견해를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의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